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정부가 환경단체 요구를 받아들여 낙동강 하구뚝에서 해수유통 영향평가에 나섰습니다. 우리 지역 금강 하구뚝 역시 해수유통 여부를 놓고 인근 충남과 오랜 갈등을 빚은 터라 실험 결과가 관심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 1987년 조성된 낙동강 하구뚝입니다. 하구뚝에서는 32년 만에 처음으로 수문을 열고 50만 톤의 바닷물을 들여보냈습니다. 정부가 생태계를 복원시키자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수유통 영향을 조사하기로 한 겁니다. 제첩이나 장어, 연어가 사라진 것만 봐도 이 생태 통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할 수 있다. 정부의 입장 변화에 금강 하구뚝이 있는 전북도 관심이 큽니다. 서천군을 중심으로 한 충남은 하구뚝 건설로 수질이 악화됐다며 해수유통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이들은 또 해수유통으로 장항 앞바다의 퇴적토까지 줄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낙동강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 쪽이니까요. 광역이 갖고 오니까 그런 문제가 좀 없는데 우리는 충남도고 전북도 입장이 또 틀리잖아요, 사실. 전라북도는 충남과는 완전한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이유는 농업용수 때문인데 금강 주변 농지가 충남보다 5배나 많은 전북은 해수유통이 이루어질 경우 염분 탓에 농사를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용수 공급원이 없고 저지대 농경지 염수 유입이라든지 지류 지천의 침수 등의 문제로 타당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낙동강 하구뚝에 대한 정부의 해수유통 실험은 내년까지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전북과 충남 역시 실험 결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도내 미세먼지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저감 노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도의회 이명현 의원은 전국 최고 수준의 도내 미세먼지 대응책으로 환경보전기금 조성을 통한 제도 정비와 저감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도내 기금액은 20억 원으로 충북 334억, 경기도 168억 원에 비해 크게 부족한 데다 계속된 확충 요구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안이한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선거제도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도내 각 당은 총선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깜깜이 선거 국면이지만 선거 룰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전략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한권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나홀로 주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공천 룰이 확정되고 조직 정비가 본격화하자 도내에서 벌써 2명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전북 도당은 국회 선거제 개혁까지를 감안한 예정된 일정이라고 말합니다. 당선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준비가 됐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총선을 위한 어떤 본격적인 준비다. 현재 선거구 획정을 포함한 내년도 총선 룰을 만드는 선거제 개혁안은 안건 신속 처리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을 뿐 앞으로의 일정은 불투명합니다. 더구나 이를 다루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도 이달 말이면 끝납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은 높지만 도내 야권도 선거제 변화를 전제로 총선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선거제도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고 그 속에서 우리 전북의 지역구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저희의 임무가 아닌가. 현재 예상되는 선거제 개혁안 처리는 늦어도 내년 초, 과거 선거 50여일 전에 선거구를 획정했던 전례도 있기는 합니다. 이대로 올라가면 저는 통과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래서 현행 선거제도가 바뀌는 걸 전제로 총선을 준비하는 게 맞다. 선거의 가장 기본인 룰조차 어떻게 정해질지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총선 준비를 마냥 미룰 수도 없는 것이 도내 정치권의 현실입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민주당 소속 도내 총선 입지자들의 당원 모집 경쟁이 과열 양상입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다음 달까지 모집된 권리당원의 투표를 50% 반영해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내 공천에서 권리당원 확보 여부가 최대 관건이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 전현직 의원을 포함한 도내 입지자들 사이에서도
막바지 당원 모집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초여름 청정자연에서 펼쳐지는 대표 영화제, 무주 산골영화제가 오늘 닷새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실력 있는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관객들과의 소통 장구를 늘리며 역대 최고 관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송인호 기자입니다. 초여름에 떠나는 영화 소풍 무주 산골영화제. 영화제 기간 요즘은 흔하지 않은 파란 하늘과 맑은 산골 공기, 쏟아지는 별빛은 관객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축제 마지막 날 시상식에서는 가족의 의미를 성찰한 조민재 감독의 작은 빛이 대상인 뉴 비전상을 수상했습니다. 제가 영화를 만들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오늘 이룰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7번째 여정을 마무리한 무주 산골영화제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재해석된 북한 영화 불가사리로 이목을 끌었고 100여 편의 다채로운 상영작을 편성해서 영화제라는 이름값을 해냈다는 평가입니다. 또 어린이 전용관인 키즈 스테이지로 가족 단위 나들이 객에게 다가갔고 지역의 현실을 고려한 노인과 다문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빡빡한 삶에서 좀 벗어나서 좀 문화를 즐기고 여유를 즐기고 아이들하고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역대 최다인 3만 명이 넘는 관객 몰이에 성공했지만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무주로 향하는 시외 셔틀버스가 서울은 2차례, 부산 등 3개 지역은 하루 한 차례만 운행될 정도로 부족해서 교통편 확보는 숙제로 남았습니다. 또 영화제를 통해 농촌 민박 등 숙박 연계 활성화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산골영화제를 볼 수 있는 관객을 모실 수 있는 자리는 더 확대해서 풀어가고 대도시를 좀 개장을 많이 해서 교통편을 많이 늘려서 진짜 금방 탄핵할 수 있도록. 물량 공세에 익숙한 현대인에게 작은 것, 한가로움의 아름다움을 선물했던 무주 산골영화제는 내년 또 다른 초록빛 낭만을 기약했습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익산 지역 유기동물 입양과 홍보 활동이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하순 익산에서 개최된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에서는 유기동물 보호소가 보호하고 있는 유기견 60마리 중 21마리가 입양됐으며 400여만 원의 판매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익산시는 시민과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봉사로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동일한 행사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이 낚싯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10일부터 보름 동안 구명조끼 미착용과 승선 정원 초과, 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 등 낚싯배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